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왕이 엘리자베스였잖아요. 그래서 베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갈색의 엘리자베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샤를제와는 몰라요. 안녕하세요. 순상 밀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해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것도 나폴레옹 시대 때 해전입니다. 흥미진진하겠죠? 그 영화는 바로 2003년작 마스터 앤 커맨드입니다. 위대한 정복자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사실 이게 소설인데요. 원작 소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원작 소설에서 보여줬던 그 당시 해전의 유명한 에피소드나 해전의 모습은 아주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죠. 마스터 앤 커맨더의 감독이 피터 위어 감독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갈리폴리, 트루먼 쇼, 죽은 시인의 사회 등 영화 제목만 들어봐도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감독이십니다. 자, 이 마스터 앤 커맨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무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린틀락 머스킷을 한번 보겠는데요. 플린틀락 머스킷은 지난번에 라스트 모히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영국은 브라운베스라는 플린틀락을 썼었고 프랑스는 샤를빌이라고 했는데 특히 영국의 브라운베스라는 머스킷은 그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왜 브라운이냐? 나무 색깔 때문에 브라운이라고 했고 베스는 영어권에서 엘리자베스의 애칭이죠.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왕이 엘리자베스였잖아요. 그래서 브라운베스. 그러면 샤를빌 같은 경우는 몰라요. 샤를제와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 플린트락이라고 했을 때 이 플린트락이라는 게 뭐냐면 부싯돌이잖아요. 근데 이 전에는 화승총 썼었죠.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쥐고 있다가 심지를 탁 하는 거. 근데 부싯돌식으로 바꾸니까 발사 속도도 2배 정도 빨라졌었고 심지어 비가 올 때도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웬만큼 사격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플린트락 방식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죠. 이렇게 생긴 총이 정말 처음 봤거든요. 네, 거기 노크 머스킷이라는 총이 나옵니다. 무려 총신이 7개예요. 지금으로 치면 산탄총 같은 거 한 발에 딱 쏴도 빵빵빵 나가는 거죠. 근접 전투용으로는 아주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 브라운베스나 샤를빌 같이 총신이 길게 만들면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요. 총신을 절반으로 뚝 잘랐죠. 근데 이걸 실제로 쏴보니까 무겁고 쏘기도 불편하고 장전하기도 불편하고 명중률까지 형편없더라. 7개나 됐는데도. 실전에선 잘 안 쓰였지만 영화에서는 아주 멋지게 등장하죠. 이때는 수류탄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마식이죠. 만화 영화에서 보면 칙 해서 이렇게 던지 이런 게 진짜 있었어요. 이때도 척탄병이라는 병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런 저마식 수류탄은 17세기부터 쓰였습니다. 조금 안정성이 가면 갈수록 조금 좋아지죠. 일단 좁은 공간에서 터지면 생각하기 싫은 그 겉에 이제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라이너를 파놔요. 터지면서 파편이 팍 튈 수 있게끔. 문제는 이제 심지의 길이에요. 심지가 너무 길면 던져도 뭐예요? 저기 주워서 심지를 꺼버리면 돼요. 심지를 뽑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를 어느 정도 길이로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브라운베스나 이런 샤를빌 같은 이런 일반 머스켓 앞에 소켓식 검을 끼우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거의 창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가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배 같은 데서는 모든 선원들이 칼을 뽑아 들고 썼는데 이 칼을 커틀러스라고 했습니다. 이 커틀러스는 당시에 해병들, 수병들이 주로 쓰던 그런 칼이었어요. 여러분은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그런 영화 보면 해적들이 뽑아 쓰는 칼, 이거 전부 다 커틀러스입니다. 이때 당시에 배에서 쓰였던 함포는 팔코넷이라는 함포였어요. 이게 뭐냐면 대포를 바퀴가 4개 달린 상자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왜 바퀴가 달린 상자 위에 올려놨냐? 이게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영화에 잘 보시면 이 대포에 밧줄이 막 묶여 있거든요. 이 바퀴와 밧줄로 반동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밧줄이 없으면 한번 대포를 빵 쏘면 4, 5m씩 막 밀려요. 근데 이 밧줄을 이용하면 약 40cm 정도로 탁 밀려서 다시 제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포탄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라운드샷이라고 해서 그냥 볼링공 같은 일반 쇠공, 그다음에 포도탄이라고 해서 포도송이 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대인용 산탕이에요. 이걸 대포에 넣고 탁 쓰면 이 조그만 쇠구슬들이 팍 퍼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근접전에서 가장 많이 썼던 포탄이 사슬탄이 혹은 봉탄이라는 건데, 사슬탄은 2개의 공 사이에 이제 쇠사슬이 달려있는 거고 포탄 사이에 이제 마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걸 당연히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돌면서 나가겠죠. 이게 돌면서 나가는 건 뭐예요? 표면적이 넓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돛을 찢어버리거나 적의 돛대, 마스트 같은 거를 부러뜨리거나, 그래서 기동을 못하게 하려고. 이 영화에서 보면 보트를 내려서 보트 세척이 끄는 장면이 있거든. 그때는 무조건 바람이 동력원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데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보트를 내려서 보트에서 노를 저어서 끌고 가야 돼요.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중후반쯤 되면 증기선이 나오죠. 증기선이 돌아가는 거에다가 돛까지 같이 달면 속도가 훨씬 빨라졌었어요. 카락선, 그 다음에 프리깃, 그 다음에 배틀쉽,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쓰였던 때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 배가 멋있긴 멋있어요. 이때 당시에 배 예쁜 거.
뭘 추천하면 사실 거예요? 자, 99,900원. 지금 전화하세요.